자,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그 특성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특성을 뽑아냈다면 그 특성에 맞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1대1 대응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한다는 거, 이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왜 어려울까? 설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어렴풋이 안다라는 것을 느껴본 사람 많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어렴풋이 안다라는 건 사실 그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설명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내 정신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 이 정신이라는 게 뭐죠? 내가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 이거를 그대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내 정신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바로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언어라는 도구는 보통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또는 그릇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릇.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보통 이 문장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많이 없을 때 설명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위해 필요한 그릇을 여러분들이 많이 챙기시면은 설명을 좀 더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하는 그릇,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설명하는 대상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나 사용법, 현상, 개념, 정신. 보통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자, 오늘은 이 리스트들 가운데 사물과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운 방법이 있죠. 이게 컵이야 하고, 컵이라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선 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혹은 사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있겠죠. 컵은 인간이 음료를 쉽게 마시도록 돕는 도구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려는 특정 단어가 이 현실에 1대1 대응하는 실제 물리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단어들이 많죠. 하지만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단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뭐 자유, 정의, 공리 이런 것들은 이 현실에서 1대1 대응하는 물리적인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정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정보란 단편적 사실을 연결해서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 정보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물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였죠? 이 세상에서 1대1로 대응하는 포인트를 찾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이 정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린 후에 1대1 대응하는 예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찾아주는 게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정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결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부여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연결과 의미. 이 정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하고 제가 드리는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보신각 앞에서 제아의 종소리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제아의 종소리를 촬영을 하거든요. 뭐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6개월쯤 지나면 다시 찾아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이 그냥 데이터로 날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마다 제아의 종소리를 촬영을 했고 그것을 한 폴더에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폴더는 각각의 데이터가 모여서 연결됨으로써 의미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 제아의 종소리를 촬영하는 것에 더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는 연결되고 그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중요해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정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그 특성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특성을 뽑아냈다면 그 특성에 맞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1대1 대응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한다는 거, 이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개념에서 중요한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르는 게 어렵기 때문이고요. 혹은 단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을 때 설명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과 1대1 대응하는 포인트들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일이고요. 당연한 거지만 이 문장 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문법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으로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의 현실에서의 1대1 대응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만약 설명하려는 대상이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이라면 그 어린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찾은 현실 대응 포인트가 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학생의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그 1대1 대응 포인트를 버리고 이 학생이 이해할 만한 포인트를 다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타인의 정신에 접속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그 정신을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설명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